네, 오늘은 출근길 혼자 토론이 아니고 퇴근길 혼자 토론이 되겠습니다. 네, 퇴근길 혼토. 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사이버 공간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표현, 인간이 할 수 있는 표현은 자유롭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죠. 표현의 자유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헌법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표현의 자유라는 명칭의 표현은 없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여기저기서 강하게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 표현의 자유는 헌법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대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헌법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론 출판의 자유죠. 우리나라의 헌법 제21조 제1항을 보면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이 말로써 글로써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언론 출판의 자유죠. 그럼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몸으로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네, 몸으로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통 표현의 자유 규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표현의 자유.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는 이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제2항, 제3항 보면 표현의 자유는 이를 검열해서도 안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헌법 규정은 제21조 제4항에서, 그런데 이러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이러한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또 사회윤리와 공중도덕을 위반해서도 안 된다라는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공중도덕 준수 의무 규정이 바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표현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보장하되, 다만 그 표현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한다거나 또는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은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외국에는 없는 규정입니다. 미국의 표현의 자유 규정은 바로 수정헌법 제1조가 바로 표현의 자유이죠. 미국에서도 똑같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고, 우리나라처럼 공중도덕을 지키라라든지 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하는 제약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제약 규정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그 판결로서 이러저러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뭐 해가지고 그 위험이 급박하고 현존하는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위헌법률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하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으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하는 심사 결과는 판결이죠. 판결.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서 이렇게 한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판결이 아니고 결정으로 이렇게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기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고, 그 판결과 결정이라는 이름의 차이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사용에 있어서.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많은 어떤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가 된다든지,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것도 규제를 하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들고 있는
그 근거는 바로 미국 헌법을 들고 있어요. 미국 헌법에서는 그런 표현의 자유까지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건 우리나라의 헌법 규정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무시하는 발언이죠.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분명히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그 제약 조건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음란물을 자유롭게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맞는다든지, 또는 사회윤리나 공중도덕을 안 지키더라도 타인의 명예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글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모욕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규제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의 제약 조건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합헌적으로, 헌법 합치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 들어있는 모욕죄라든지, 또는 명예훼손죄라든지,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헌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란물 단속죄, 형법상의 음란물죄라든지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 음란물죄 같은 것도 헌법에 합치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공중도덕 준수의 의무, 이것이 표현의 자유의 제약 조건으로, 제약 조항으로, 한계 조항으로 입법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 심각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의 법률 제도를 폄하해서는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상의 어떤 표현에 대해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규제하는 법률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법률들이 헌법의 이념을 훼손한다거나 헌법 규정에 위반한다거나 하는 위헌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표현의 자유가 무한한, 무제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퇴근길 토론을, 혼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